자, 9단원. 자, 제목 보니까 명제의 역과 대우입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 예전에는 저거 말고 하나 더 배웠었어. 역, 이, 대우. 원래는 세 가지였었는데 이게 하나가 없어졌어. 왜 없애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는 역이라는 개념과 대우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자, 역은 뭐고 대우는 뭐냐? 자, 우선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명제가 당연히 P이면 Q이다라고 만들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다 이제 뭘 만들 거야? 주어진 명제의 역, 주어진 명제의 대우라는 걸 만들 거야. 그래서 명제의 역과 그 다음에 대우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자, 역자, 대우자, 저건 전부 다 한자어야. 역은 바꿀 역이야. 뭔가를 위치를 바꾸재. 뭘 바꾸자? 가정의 부분과 결론의 부분을 바꾸자라 뜻인 거야. 따라서 주어진 쓰면 되게 간단해요. 가정의 부분과 결론의 부분을 바꿔라. 즉 Q이면 P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명제에서 결론이었던 게 역을 만들면 그게 가정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 바꾸면 되죠, 이렇게. 자, 별수 없지 않아. 그럼 대우는 뭐냐? 대우라는 거는 주어진 각각의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이 있을 때 각각의 부분을 둘 다 부정을 하고 역을 취한 게 대우야. 그래서 나타내게 되면 not P이면 not Q이다. 얘가 대우입니다. 그래서 명제 파트에서는 이와 같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보셔야 돼요. 명제 있고 그것에 역이 있고 그것에 대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왜 배우느냐 실제로. 딱 이유는 한 가지야. 주어진 명제와 대우는 항상 자 그래서 주어진 명제와 그것의 대우는 참 거짓이 일치한다. 똑같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무조건 참이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 왜요? 이거는 아까 문제 풀 때 한번 보여줬었어. 자, 뭘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주어진 부분에서 자, P이면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얘가 참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어진 게 참이면 뭐가 만들어진다? 진리집합의 해석법으로 P라는 집합의 진리집합이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죠. 맞나요? 그죠? 근데 집합의 성질을 쫓아가면 얘가 성립하면 우리는 뭐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조건화 시키면 뭐가 되겠어? Q의 여집합은 not Q라는 Q의 부정이고 P의 여집합은 not P라고 하는 P의 부정인데 이게 성립하고 얘가 참되겠죠. 내용돼요? 따라서 어떤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대우 명제도 참일 수밖에 없어요. 내용되나 여기까지? 그래서 집합적 성질을 조금 도입하면 증명이 아주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죠. 내용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럼 뭘 알아야 돼? 명제가 있을 때 역은 어떻게 만드는가? 두 번째, 대우는 어떻게 만드는가? 세 번째, 영제에서 명제와 대우는 참과 같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뭐가 된다? 우선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근데 참거짓 같은 걸 가지고 왜 따지는데요? 나중에 명제에 대해서 뭔가 참거짓을 판별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무엇이다를 알아보는 것보다 무엇이 아니다를 갖다가 알아보는 게 더 힘들고 포함되는 걸 찾는 게 쉽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찾는 게 더 힘들어. 근데 어떤 명제를 딱 봤더니 이다나 포함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다 만들어져 있을 때는 뭔가 증명해내기가 되게 애매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명제를 갖다가 참거짓 판별이 힘들다면 걔를 갖다가 대우를 만드는 거야. 그럼 대우를 만들면 문장 구조라든가 형태가 좀 쉽게 바뀔 때가 있거든.
그러면 주어진 게 힘들다라면 아예 대우 명제 만들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 참거짓을 판별하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은 거지. 내용 되겠습니까? 그런 목적이야. 형태상 봤을 때. 그래서 이 뒷부분 가면 명제의 증명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는데 그 증명법 중에 대우 증명법 이런 게 있어요. 명제 자체를 증명하기 힘들 때는 대우 명제를 만들어서 알기 쉽게 정리한 다음에 증명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지. 그래서 그때 더 쓰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쨌든 대우 명제는 명제 자체와 같다. 뭐가 참고것이. 요 내용만 우선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기까지? 자, 두 번째 개념. 이거 지울게요. 자, 두 번째 개념은 뭘 배울 거냐? 다들 아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개념이야. 뭐가 있을까요? 옛날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 한 적 있었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인간이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오! 3단 문법. 이거 할 거야. 다 아는 내용이야. 그리고 많이 했었어. 자, A랑 B랑 같아. B랑 C랑 같아. 그럼 결론적으로 A랑 C랑 같지. 3단 문법. 됩니까? 자, 그래서 뭐가 되겠어? 되게 쉬워요.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P이면 Q이다. 주어진 게 참이야. 그리고 Q이면 R이다. 참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 그리고라는 것은 둘 다 만족이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겠어? 아, P이면 R이다도 참이었겠구나. 근데 이거 워낙 내용이 단순해서 아니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합니다. 근데 그 당연한 내용을 갖다 이제 문제로 전환시키는 게 있는 거지. 내용은 워낙 쉬워서 알아보는 게 어렵진 않아. 3단 논법. 다 들어봤을 거야. 내용을 모르진 않을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되게 내용이 없죠. 내가 일부러 쪼개놓은 거라서 내용이 좀 짧습니다. 문제 바로 갈게요. 큰일 났네. 요거 한 3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시간 막 남아들었는데. 눈빛들이 왜 이래? 설마 더 하시는 건 아니죠? 야, 자, 맞다. 뭐 사주일 있었는데 먹는 거. 오늘은 안 되죠. 늦었죠. 너무 늦었잖아. 다음 주에 먹어야겠는데. 다음에 사줄게, 성훈아. 성훈이 뭐 먹고 싶은데? 아무거나, 그치? 그래.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87번. X, Y가 실수일 때 다음 중 그 역이 참인 명제는 우선 명제들을 한번 쫙 써놓고 역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1번. X가 0이면 X, Y는 0이다. 자, 여기 뭐라고? 무엇 이면이다라는 개념을 앞뒤로 하는 그 가정과 결론만 바꾸면 돼. 따라서 주어진 바꾸면 뭐가 되겠어? X가 0이면 X, Y는 0이다? 우선 이따가 뭘 좀 다 보여줘야 되니까 우선 써놓고 가죠. 뭘. 자, 명제 요것도 얘도 명제 그 다음에 X, Y가 둘 다 짝수 그러면 X, Y도 짝수. 자, 4번 X가 0보다 크고 그리고 Y가 0보다 크면 자, 쉼표 그리고라고 그랬어요. 한번 쓰시면 안 돼요. X 더하기 Y는 0보다 커요. 다섯 번째. 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면 X 0 그리고 Y 0.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주어진 내용을 갖고서 역을 만들 겁니다. 만들 거야. 그 뭘 보여주려고 그러냐? 자꾸 누가 그러더라고.
쌤, 명제가 참이면 역도 참인지 않아요? 아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줘봐야 의미가 별로 없어. 그래서 뭘 볼 거냐면 여기가 참인데 여기도 정말 참이 되는지, 얘가 거짓이면 얘도 정말 거짓이 되는지 이거 한번 알아보려고. 자, 우선 보시면 x가 0입니다. 그러면 자, 증명법을 쫓아갑시다. 뭐였어? 주어진 부분에 대해 증명은 세 가지 있었어. 첫째, 진리집합으로 증명하던가. 두 번째, P 조건을 만족하는 게 Q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라는 부분과 세 번째, P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Q 조건밖에 없는 것인지라는 부분 세 가지. 뭘 쓸 것인지 볼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쓰면 되죠. 얘는 얘도 만족시켜라는 내용으로. x가 0이래. 그러면 얘도 0이지. 만족하겠죠? 즉 뭐야? 이걸 만족하는 건 얘도 만족해라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 참입니다. 두 번째, 3x-7은 0보다 크대. 자, 풀어보자. 뭐가 되겠어? x는 3분의 7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 저런 범위값들은 포함관계 따지기 제일 좋지? 그럼 저런 경우는 보통 뭐 쓰겠어? 쟤는 진리집합. 자, 포함이 어떻게 돼? 3분의 7보다 크다와 2보다 크다. 오른쪽으로 포함되죠. 맞습니까?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되고 있어. 그럼 무조건 참. 쟤는 진리집합으로. 자, 세 번째. x, y가 짝수래. 그럼 곱해서 짝수가 될 것이냐. 다시 말해 뭐가 돼? P 조건 만족하는 대상물들은 Q 조건도 다 만족시키는가라는 내용이죠. 따라서 얘는 참 되겠네. 그죠? 자, 4번이요. 둘 다 양수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되느냐? 라는 뜻인 거야. 즉, P 조건을 만족하는 게 Q 조건을 만족시켜 주느냐? 라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돼. 되죠? 둘 다 양수면 당연히 더해도 양수잖아. 맞아요. 참이야. 자, 절대값 x와 절대값 y 더했대 0 됐대.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과 마찬가지 뜻입니다. 절대값들도 음수 안 나옵니다. 음수 안 나오는데 더해서 0 돼야 돼. 둘 다 0 될 수밖에 없어. 따라서 이건 뭘로 해석해야 돼? 저걸 만족시켜주는 건 얘밖에 없어 라고 해석해야 돼. 즉 세 번째 걸로. 별로 잘 안 나와. 근데 어쨌든 얘는 참이지. 되죠? 자, 그러면 역을 만들죠. 자, 역은 뭐 간단해요. 위치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쟤는요, x가 2보다 커요. 그러면 3x-7은 0보다 커요. 자, 얘는 x, y가 짝수래. 그러면 x, y 둘 다 짝수니. 세 번째, 네 번째, x랑 y 더해서 0보다 컸대. 그러면 x가 0보다 커야 되고 y도 0보다 커야 되느냐. 다섯 번째, x가 0이고 y도 0이래. 그러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네. 자, 웃긴 게 뭐냐면 세 번째 내용으로 해석해야 되는 명제들은 별로 없는데 이걸 역으로 만들면 세 번째 케이스가 되게 많이 나와. 형태가. 첫째, 0이래. 이거 0 되게 해주는 게 얘밖에 없다는 뜻이야. 정말 x밖에 없어? 0이 되는 게? y가 0이어도 0이잖아. 그쵸? 그럼 쟤는 거짓이겠네요? 됩니까? 자, 벌써 저 하나만 봐도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참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라는 거죠.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얘는 뭐 아까 이거 뭘로 했었어? 포함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봤잖아. 즉 포함이 어떻게 돼? 주어진 부분에서. 이 x가 3분의 7보다 크다가 x는 2보다 크다에 포함될 거 아니야. 즉 이것도 포함은 어떻게 돼? 이렇게 포함되죠.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돼야 참이야. 근데 얘는 그 방향이 아니니까 당연히 거짓일 거야. 진리집합으로. 됩니까? 자, 세 번째. 이것도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무조건 둘 다 짝수인 경우밖에 없어란 뜻이야. 즉 세 번째 케이스로 해석한 거야. 그런가요? 곱해서 짝수 되려면 무조건 짝수끼리 곱해야 돼? 둘 중에 하나가 짝수면 되잖아. 그치? 따라서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어야 이건 참인 거야. 근데 그리고래. 얘는 거짓입니다. 즉 둘 다 짝수일 필요가 없습니다. 얘만 있는 건 아닙니다. x가 짝수고 y가 홀수여도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얘는요. 더해서 0 돼야 돼. 근데 이걸 만족시켜주는 게 얘밖에 없어 란 뜻이야. 근데 더해서 0 되려면 무조건 양수끼리만 넣어야 돼?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반례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x가 10이야. y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도 되거든. 그쵸? 따라서 얘는 거짓이죠.
자, 5번째. 전부 다 거짓이면 얘밖에 없긴 답은. 봐볼까요? x가 0이면서 y가 0이면 얘도 0이냐. 이건 어떤 해석이겠어? 이걸 만족시켜주는 건 얘도 만족시켜주냐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참이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도 골라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가라는 것도 한번 훑어봤어요. 잘 보시고요. 자, 내용 됐죠, 여기까지? 자, 다음은요. 자, 88번 봅시다. 대우가 거짓인 명제를 골라라. 대우가 거짓인 거. 대우가 거짓인 거를 찾자고 대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굳이. 만약에 있는 명제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대우가 거짓이야. 그럼 원래 명제도 거짓이었겠네. 그냥 명제 가지고 따지면 돼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88번을 보게 되면 자, 기억, 니은, 디귿 뭐야? A, B 곱한 게 유리수 이면 A, B 둘 다 유리수. 자, 그냥 명제만 썼어. 어차피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었을 테니까. 두 번째, 니은 A, B가 0보다 커. 그러면 무조건 둘 다 양수. 세 번째, 디귿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3 이상이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 이상. 자,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명제만 갖고 따져도 할만한지. 자, 기억. 곱해서 유리수 돼야 돼. 근데 그런 게 꼭 둘 다 유리수인 경우밖에 없대. 정말 그래? 아니죠. 둘 다 무리셔도 돼.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 둘 중에 하나가 유리수여도 돼. 0 곱하기 루트 5는 0 유리수. 따라서 얘는 거짓입니다. 되나 여기까지? 그러면 명제가 거짓이면 당연히 대우 명제도 거짓이었겠죠. 볼 필요 없어요. 니은은 기억은 안 됩니다. 자, 니은 곱해서 양수가 돼야 돼. 근데 그런 게 얘네밖에 없대 라는 뜻이야. 정말 꼭 둘 다 양수인 경우밖에 없어? 아니죠. 둘 다 음수인 경우도 되죠. 따라서 얘도 거짓입니다. 됩니까? 자, 디귿은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또는 3보다 이상이야. 그럼 얘를 만족해. 자, 이거는 대우명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뭔가를 증명해낼 때 힘든 케이스들이 뭐가 있냐. 첫째, 무엇 아니다를 증명할 때. 두 번째, 포함되지 않는다를 증명할 때. 세 번째, 또는의 개념을 증명할 때. 이게 힘들어. 잘 안 돼. 왜냐하면 또는의 개념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라는 부분의 출발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완벽하게 딱 짜맞춰 넣어서 보여주기가 애매해요. 차라리 둘 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지. 내용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거는 뭐 딴 거는 그냥 있는 상태 해도 상관은 없어. 얘 또는 얘는 얘가 된대라는 거잖아 지금. 그럼 뭐만 해도 돼?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또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수 아무거나 넣어서 0 이상 되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해서도 상관없어요. 내용은. 근데 이 방법은 아무래도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면 보여주기가 좀 애매한 거지. 형태상.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다 되긴 하는데 이거는 대우명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있는 그대로 따진다면 어떻게 하자? 자, 객관식이 나왔어. 얘가 참인지 아닌지 보고 싶어. 뭐만 하면 돼? 이거 만족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얘를 만족하면 돼. 라는 뜻인 거야. 또는이니까. 됩니까? 근데 그러면 그러면 4 넣어볼까요? 4? 4 넣어보면 0 이상 돼. 되죠? 근데 이게 모순이 좀 있습니다. 뭔 말이냐? 4만 보여주면 돼 진짜? 4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유는 뭘 것 같아? 범위잖아. 3 이상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 안에 아까 뭐라 했어? 한 100개의 대상물이 있는데 99개가 되는데 하나가 안 돼. 그러면 걔는 거짓이지. 그잖아. 그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려면 뭐 해봐야 돼? 원래는 다 넣어봐야 돼. 100개를 전부 다다. 맞아요? 근데 3 이상이래. 몇 개나 있어? 열나 많은데?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넣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 쌤 그래도 4만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증명해서 만약에 서술형이 썼다. 얘는 무조건 점수 안 나와. 그래서 객관식이면 그럼 정말 안 돼요? 안 돼요. 되기는. 객관식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객관식에선. 근데 실질적인 해법이나 실질적인 증명법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주어진 걸 대우명제 만들 거야. 실제로는. 만들면 뭐가 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뭐 해야 돼? 요거 부정해야 돼. 자, 0보다 크거나 같다 부정은 뭐 될까요? 그렇죠. 가자. a가 마이너스 2 이하다. 부정은 뭐 되겠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부정할 거야. 그리고 돼. 그러면 a는 3 이상이다 부정하면 a는 3보다 작다 돼요. 됩니까? 근데 그러면 얘는 하나의 형태 바꿔 써도 됩니다. 뭡니까? 그리고잖아.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인 거야.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이것도 풀이가 가능하잖아. 이거 정리하면 뭐 나와? 쟤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나와. 돼요?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있어? 범위적인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포함관계 따질 수 있지. 그죠? 그럼 어떻게 포함돼?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 이렇게 포함되네요. 됩니까?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이 나왔다면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4 한번 넣어볼까요? 되네요. 참. 이래버리면 점수 하나도 안 나와. 무조건. 객관식은 될지언정. 아시겠습니까? 내용. 그래서 디귿은 답은 디귿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나는 별표도 좀 쳐주고 싶어. 형태를. 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89번.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자 명제가 있습니다. A, B는 실수입니다. 조심할 건 두 실수 A, B다라는 것은 명제에 포함된 내용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말을 왜 하냐면 아까 우리가 어떤과 모든을 했었지. 근데 이 어떤과 모든이 명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자, 얘 봐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해놓고 명제가 따로 나오잖아. 그렇죠? 자, 저런 조건이 있는데 이런 명제가 있대라고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이래버리면 저기 있는 A, B는 실수다라는 거는 그냥 이 명제에 대해서 해법적인 조건인 것뿐인 거지 명제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어떤이나 모든이라는 개념도 밖에 존재할 때가 있고 안에 존재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해법이 틀려진다는 거야. 생각해야 돼. 안에 존재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모든 게 다 돼야 돼. 어떤 게 되는 게 있어. 이걸 따지겠지만 밖에 있는 경우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용도로만 쓰이는 것뿐인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문제 나오면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 쓰여진 것들이 모두 다 명제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좀 꼼꼼히 읽어봐야 돼. 그냥 쓱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뭡니까? 얘 참이랍니다. 결론. 제가 참이 돼야 돼. 그때 K라는 실수의 최소값을 구해보지. 그럼 얘 증명해야 되지. 쌤 얘 보니까 이거 부등식이어서 포함관계 따지면 되겠네요. 근데 애매하지 않아? 더한 게 4 미만이거든? 그런데 따로따로 따지래. 더더군다나 또는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 무언가 증명할 때 힘든 케이스 첫 번째. 뭐가 아니다. 어렵습니다. 두 번째. 포함이 안 된단다. 어렵습니다. 세 번째. 또는 개념 힘듭니다. 왜? 둘 중에 하나의 개념이니까 적용시키기가 애매해져. 내용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자?
주어진 게 조금 애매모호해서 어차피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이겠어? 대우명제 참일 거야. 그 주어진 걸 대우를 만들 거예요. 자, 대우 만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A는 A가 K보다 작아. 대우 만들면 K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죠? 그렇지? 자, A는 K보다 크거나 같고요. 또는 부정해서 그리고 돼야 되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 B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되죠. 이면 A랑 B 더한 것은 4보다 크거나 같다 되지. 그러니까 또는이 왜 힘드냐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개념이다 보니까 뭐를 적용시킬까? 어떤 걸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어서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리고의 개념은 뭐가 되겠어? 그리고면 둘 다 써야 돼. 얘도 갖다 써야 돼. 그리고 얘도 갖다 써야 돼. 그래서 뭐가 돼? A랑 B 더하면 뭐가 돼야겠어? 주어진 거. K-1 이상이 돼줘야 돼. 이게 성립하죠.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참되려면 뭐가 돼야 돼? 포함이 이렇게 돼야 되지. 자, A 플러스 B라는 범위의 값 포함돼야 돼. 이 범위 4보다 크거나 같다 안에 저기에 있는 K-1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포함돼야 돼. 그래야 참인 거야. 맞습니까? 그래 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성립해야 되죠. 그러면 주어진 거 K-1은 4보다 커야 돼요. 근데 색깔 칠해진 형태 보시면 알겠지만 같아져도 삐져나가지 않습니다. 등호 붙어도 되죠. 따라서 K는 뭐가 되겠어? 5 이상 됩니다. 그러므로 K의 최소값은 5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별표 쳤던 이유랑 거의 흡사하죠. 내용 자체가. 이거 보시면 되겠네. 자, 이해되나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가죠. 딴따단 따단 쩐쩌전 아, 너네 내일 나오는구나. 내일 또 보는구나 나랑. 아우 지겹겠다 세상에. 어떡하냐. 12시 반이요. 내일 12시 반. 점심은 먹고 올라나? 아침하고 점심 다 먹냐? 아침 요즘 몇 시에 나나? 현생 오늘 몇 시에 났어? 10시? 양호하다. 괜찮네. 10시 전에 있는 사람. 몇 시에 났어? 6시? 뭐 고민 있니? 잠이 안 와? 왜 일어났어? 뭐 어디 일 나갔어? 근데 그냥 일어났어 그때? 왜? 야, 너 무슨 고민 있는 것 같아. 잘 생각해봐. 뭔가 고민이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네 나이 때 어떻게 6시에 눈이 떠져? 오야, 너 부지런하구나 되게. 아니야? 평상시에도 6시 있나 항상? 아니야? 그거 봐 이상하잖아. 평소에 6시 안 내는데 왜 오늘 갑자기. 야, 그렇구나. 너 가면서 좀 위로 좀 해줘라. 뭐 문제 있나 보다. 큰일 났다. 자, 90번. 자, 세 조건 PQR이 있습니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이랍니다. 뭐가 참인데요? P이면 not Q가 참이래. 그래요? R이면 Q이다도 참이래. 그렇군요. 자, 아래에 있는 보기 1, 2, 3, 4, 5번 중에서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걸 찾아보자. 자, 우리 무슨 따져봅시다. 얘네들이 참이면 뭐도 참이다? 이것도 참이죠. 대우명제. 그러면 not Q이면 not R이다도 참이죠. 맞습니까? 근데 봐봐. 저것도 참이고 얘도 참이야. 그리고로 묶이니까 얘를 갖다가 3단 논법으로 엮어도 되겠어 안 되겠어? 가능하죠. 그치? 따라서 주어진 거 P이면 not Q이면 not R 쓰셔도 됩니다. 근데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이다? 이거 전체에 대한 통째로 대우명제 만든 것도 참이어야 되지. 그래서 전체에 대한 대우명제면 R이면 Q이면 not P이다도 참인 거야. 이만큼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 이만큼이.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죠. 자, 90번 같은 문제 되게 쉽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겠네요? 나오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그냥 팬 서비스인가 봐. 학생들 너무 힘들까 봐. 자, 이런 문제로 좀 머리를 식혀봐 라는 문제일 수도 있어. 자, 찾아보죠. 1번. P면 R이다. P면 R이다. 없는데? P에서부터 출발해서 R로 가는 게 없어. not R로는 가. 따라서 1번은 안 돼. 2번. P면 not R이다. 여기 있네요. P면 쭉 not R이다. 있죠? 2번 됩니다. 뭐야 그러면? 답 1번이야? 혹시 몰라? 딴 것도 봐야 돼. Q이면 Q 어디 있네요? 여기 있네요. Q이면 not P다. 되죠? 3번 됩니다. 4번 not Q면 여기 있죠? not Q이면 not R이다. 돼요. 5번 R이면 R 여기 있네요. R이면 not P다. 쭉 쫓아가야죠. 화살표 쭉 not P다. 되네요. 따라서 안 되는 건 1번입니다. 1번이 항상 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되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3단 논법 너무 고맙죠? 자, 91번이요. 그럼 문장적 형태로 주어진 3단 논법은 어떻게 연산을 할 것이냐? 문장적인 형태로 줬다고 해서 특별하진 않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91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뭔 논리야? 자, 음악을 좋아하면 미술도 좋아한대. 그래요.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미워하는 건가? 애매하다. 체육도 좋아하지 않는데. 참 진짜 누가 문제를 만들었는지 무식하게 만들었어. 아무튼 미안하다. 수학자들이 좀 무식하다. 미적 감각도 없고 되게 애매해요. 이게 뭔 논리야? 자, 그럼 주어진 부분에서 흡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나올까요? 주어진 부분. 이게 나오겠네. 요 형태를 갖다가 지금 뭐 얘를 갖다가 대우명제에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음악을 싫어하면 체육도 싫어한다. 만들면 뭐 나오겠어? 체육을 좋아하면. 뭐야? 대우명제. 체육을 좋아하면. 음악을 좋아한다. 이래버리면 위에 있는 저 명제와 이 명제를 합칠 수가 있겠네? 뭘로? 3단 논법으로. 그죠? 따라서 주어진 것은 뭐가 되겠어? 체육 좋아하면 결론은 자, 체육을 좋아하면 음악도 좋아하고 그래서 미술도 좋아하게 된대. 이게 정말 그런가? 그러면 또 뭐도 만들 수 있어? 이 주어진 명제, 대우 명제도 만들 수 있죠. 싹 다 바꿔서. 따라서 뭐가 돼? 미술을 싫어하면 음악도 싫어하고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으면인데. 그 다음에 그럼 헤이트로 쓰면 안 되잖아. 좋아하지 않는 게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헤이트 아니잖아. 그냥 해? 왜? 빨리 끝내야 돼? 뭐야? 야, 확실히 해야지. 야, 좋아하지 않는 건 영어로 뭐야? unlike야? 뭐냐? 잘 모르겠다. 뭐냐? 민규. dislike야? 아, dislike야? 아. 또 알았어. 또 다 지우고 쓰면 또 정규가 승질내겠지? 자, 그러면 찾아봅시다. 1번. 음악을 좋아하면 체육을 좋아한다. 어디 있어? 없는데? 음악을 좋아하면 미술은 좋아하지만 음악 좋아한다고 체육 좋아한다. 말은 없어요. 그죠? 1번 아닙니다. 2번.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 좋아한다. 미술을 좋아하면 다음이 없는데? 나아가는 방향이 없어. 따라서 2번도 안 돼요. 3번.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디나 여기 있네요.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닌데? 체육을 안 좋아하는데? 화살표 방향 쫓아가는 거야. 무조건. 따라서 3번도 안 돼. 4번. 체육 좋아하면 여기 있네. 미술 좋아한다. 그렇지. 되네. 4번 우선 됩니다. 5번 보자. 체육 좋아하지 않으면 여기도 출발은 없습니다. 따라서 맞는 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단어 뭐 했습니까? 어떤 특정 명제에 대한 역 만들어봤고 대우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뭐가 된다? 특정 명제에 대한 참거짓은 그것에 대한 대우 명제와 참거짓이 똑같다는 개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더 많이 나오겠지만 그리고 뭐 3단 논법을 했지만 3단 논법이 워낙 단순해서 그렇게 없진 않죠. 이 말인즉슨 나중에 3단 논법 문제 나오는데 틀려오면 다 섭발이야. 꼭 다 맞춰야 돼. 쉬우니까. 자, 9단원은 이렇게 끝냅시다.